33인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아내 소영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소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째로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부부였습니다. 31인 소영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지 7년 차였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베테랑 간호사였죠. 최근 소영은 병원 인력 부족으로 교대 근무가 잦아졌습니다. 특히 밤에 출근하는 야간 근무가 늘어났고 민수는 아내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며 최대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소영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소영은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둘 사이는 더욱 돈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느끼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야간 근무가 늘어갈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 퇴근 후 간단한 요리로 저녁을 준비해 두었지만 소영은 자주 오늘은 병원에서 먹었어라며 식사를 거르곤 했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아내의 피곤함을 이해하며 무심코 넘겼습니다. 바쁜 병원 생활에 지쳐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늦은 밤. 소영이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향할 때도 그저 바쁜 하루를 보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새로운 향수를 샀나 보다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소영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병원을 찾아간 민수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소영의 동료 간호사를 만났고 소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간호사는 오늘 야간 근무 아니에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의 동료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영 간호사는 오늘 야간 근무 아니에요. 그날 아침 분명히 소영은 오늘 야간 근무라며 집을 나섰는데 말입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병원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스케줄이 바뀐 건 아닐까? 친구와 약속이 있었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병원 주변을 서성이던 민수는 우연히 병원 건너편에 있는 모텔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수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유니폼을 입은 소영이 한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촬영이 될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소영과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소영을 질책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여러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소영이 야간 근무라며
집을 나간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소영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핑계로 출근한다고 할 때마다 몰래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마다 소영은 병원이 아닌 같은 모텔로 향했고 같은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민수는 매번 이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민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 주간의 관찰 끝에 민수는 불륜남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경민이라는 이름의 32. 남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소영과 같은 병동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8개월 동안 지속된 계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민수는 증거를 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영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소영과 평소처럼 지내려 노력했지만 가슴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영이 샤워를 하고 잠든 사이 민수는 우연히 소영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음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영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여전히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영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경민과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그 자세로 해보자. 내가 남편보다 더 낫지 같은 노골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수는 스크롤을 내려 이전 대화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민수를 비웃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네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지. 그런 말들이 민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갤러리도 확인했습니다. 갤러리에는 민수가 전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소영과 경민이 모텔에서 찍은 다정한 셀카와 민수가 보기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민수는 이 사진들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소영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은 민수는 거실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민수는 그런 소영을 보며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은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고 민수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소영의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민수는 그저 피곤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지속된 배신, 충격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그 사진들. 민수는
소영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소영도 집에 돌아와 있었고 민수가 일찍 온 것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니 소영은 화장실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응, 10시까지 출근해야 해. 민수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는 어땠어? 힘들었지? 소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응급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었어. 민수는 소영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다시 화장품을 바르며 야간 근무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소영이 화장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소영은 10시까지 출근이니까 9시쯤 나갈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은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민수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 경민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야간 근무야. 민수는 휴대폰을 넘기며 소영과 경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바보 취급하는 대화도 있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 이게 다 뭐야? 소영은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민수, 내가 설명할게. 이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한 실수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일을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소영은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너는 8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했어. 그리고 그 남자와 나를 비교하며 비웃었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소영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민수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소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소영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소영은 민수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3년 동안 쌓아온 추억 생각해봐. 우리 이제 막 시작인데. 제발 날 버리지 마. 민수는 손을 들어 소영을 떼어냈습니다. 그 추억이라는 것도 8개월 전부터는 거짓이었던 거잖아. 이제 당신 짐을 싸서 나가줬으면 해.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소영은 갈 곳이 없다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문제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그날 밤 결국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너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법적인 절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인이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수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 확실한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에게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송은 소영에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경민 씨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주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두 소송 모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과 경민 모두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는 소영과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영은 민수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기자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민수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그리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소영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판단 실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8개월이라는 기간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법정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소영이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경민에 대한 상간 소송에서 경민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소영의 동료일 뿐이며 불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과 사진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민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수에게 경민의 사과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민은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병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병원 내에서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영 역시 병원에서 같은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은 그들의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몇 차례의 재판 끝에 법원은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영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이혼을 판결했고 소영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경민에게도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로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민수는 소영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주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이전보다 작았지만 민수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민수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과 찍은 사진들은 모두 정리했고
결혼식 앨범도 멀리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영의 배신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분노와 슬픔에 가슴이 아팠고 때로는 소영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아직도 소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왜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업무 성과가 저하되어 상사에게 몇 번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후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 이렇게 계속 혼자 지내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 회사 동호회 중에 주말마다 등산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민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배는 끈질기게 권유했고 결국 민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는 약속된 산 입구에서 등산 모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특히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다는 31살의 지민이라는 여성이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민은 민수에게 등산 코스와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초보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등산을 하는 동안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아픔이 조금씩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민수가 혼자 있을 때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지민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민수에게 신선한 활력을 주었습니다. 몇 번의 등산 모임을 함께하면서 민수와 지민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취미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그녀의 모습은 열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산 후 모임 회원들과 저녁을 먹던 중 민수와 지민은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대화하는 가운데 지민이 조용히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왜 항상 조금 슬퍼 보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그녀의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지민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민수 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민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과거에 5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지민의 위로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지민은 등산 모임이 없는 날에도 종종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은 민수에게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라고 권유했고 민수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민의 도움으로 점점 실력이 늘어갔고,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지민과 함께 있을 때면 소영과의 아픈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민수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민수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이 쌓여갈수록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민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아요. 민수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소영과의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민과 함께라면 천천히 치유되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산에 올라 단풍이 물든 풍경을 바라보며 민수는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민수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도 다시 좋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민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민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민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수는 지민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민은 민수에게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져 갔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거리에서 소영을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지만 민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소영은 민수에게 자신이 새로운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이제는 정말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민수의 말에 소영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고. 소영이 놀란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민수는 소영과의 만남 후에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민에게 소영과 마주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소영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아. 지민은 그런 민수의 모습에 안심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민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민수는 두 번째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민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간 후 민수는 지민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지민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와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서 민수는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와 지민이 등산을 하던 그 산에서 두 사람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배경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민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상처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는 그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민수는 지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